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제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대체적으로 찬성 여론들이 많았고 반발하는 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발하는 분들 중에는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항의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그 전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전문을 읽은 다음에 제 생각을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초인류 정상국가를 이루기 위한 대장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대 전환의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그리고 자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동시에 안착시켜야 할 과제입니다. 무너진 원칙과 법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실상입니다. 단순히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 난민이 되고 월세 난민이 되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국민 배신의 폭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집 가진 사람은 집 가진 사람대로,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사람대로 아무도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늬만 진보인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실정과 실책은 일부러 하려고 해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일자리, 원전, 세금, 교육, 주택, 코로나 대책, 최저임금, 기업의 근로시간과 사법정의, 공공기관, 공공요금 등등 국민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총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얽어매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와 국방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뤄온 눈부신 성취를 단 4년 만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무능외교, 당연한 국익도 지켜내지 못하는 양다리 외교,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는 비아냥에도 앵무새처럼 북한 대변인 노릇하는 굴종족 대북 정책, 우리 국민이 불태워져도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는 무책임 안보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 매진해야 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은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굶으면서도 자식을 교육시켰고 우리 젊은이들이 핏값으로 우리 국방을 현대화했습니다. 잠시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는 고단한 노동의 어려움을 참으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DNA에는 초인류 정상국가라는 세계사적인 성취를 이룰 꿈과 희망과 노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난 4년간 일탈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생기가 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 풀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유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드린다면 미래를 주도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는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구상과 정책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5가지 핵심 방향부터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시대의 정신의 명령이고 우리 모두의 지상과제입니다. 정권교체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길이고 삶을 회복시키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길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서 국민의 요구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창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후보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둘째, 민생 회복 꼭 해내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자녀 교육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의석수로 무도하게 가로막는다면 대안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공정, 정의, 그리고 자유가 살아 숨쉬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희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 세상을 열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응축된 우리 국민의 역량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만들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역동성이 국민들 삶의 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방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강한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혁명 선도하겠습니다. 이를 넘어 인간혁명의 제5불교를 주도하는 신세계를 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저는 해봤습니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 일으켜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넷째, 외교, 안보, 국방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국격을 되살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라면 버티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맞서고 버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짜 평화와 맞바꾸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평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 민주화를 이루겠습니다. 복지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우리 국민의 인간적 존엄이 달린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를 전면 재편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의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핵심 방향의 상세 내용은 기회만으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정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봄바람 같은 정치, 가을 햇살 같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일으켜 세우고 번영의 훈풍이 온 나라에 가득할 때까지 초일류 정상국가로 향하는 저희 여정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형은 이래서 안 되고, 윤석열은 이래서 안 되고, 황교안은 이래서 안 되고, 홍준표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은 누가 대안인지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죠? 약점이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잘한 거 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수를 했어요. 그 참모되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근데 통진단 해상 같은 거는 또 잘 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료에 물들어 있던 분인데 그동안의 산전수전 겪으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저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지원하라, 지지하라.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라. 또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라. 또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너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좌파들은요 정말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나 한 사람으로 정리가 되면요 힘을 모아요. 조직적으로 싸우고 움직이고 표를 조율합니다. 그러니까 결집력이 있죠. 근데 보수가요, 우파들이요, 이거를 잘 못해요. 끝까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결국 이 적들이 어부지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종종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 지금 이런저런 구설서에 오르고 좀 재판 과정에 있지만 왜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됐어요? 보수 우파 쪽에서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 있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기도 부정선거 있었다는 이야기, 증거, 자료들 같은 거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오세훈 씨가 이겨버리니까 그 부정선거 했던 것조차도 더 큰 힘을 못 써버렸잖아요. 이 만약에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이 사람 저 사람이 같이 나온다면은요, 거기에 부정서가 또 덧입혀진다면은요, 이때는 진짜 끝장이 나고 마는 겁니다. 이재명이 되게 만들 겁니까? 정세균이나 아니면 이낙연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 겁니까? 저쪽들은 아무튼 단일화가 되고 나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목숨 걸고 싸울 텐데 우리는 계속 지지고 보고 싸울 거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어부지리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제발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수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점과 한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정권 교체는 이뤄내야 됩니다. 이뤄낸 다음에 하나씩 다 접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권 자체를 완전히 또다시 빼앗기게 된다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손쓸 것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게, 크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 풍전풍화의 위기는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힘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더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